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서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피로 듣는다. 무정물인 피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쏘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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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준민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녁에 우리가 8월달 이제 주말 정진을 이제 도반들과 같이 잘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주말 정진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이렇게 법회할 때는 이제 공식적인 얘기만 이렇게 쭉 하게 되는데, 이제 같이 밤을 같이, 좀 섹시한가? 밤을 같이 세우고, 이렇게 이제 지내고, 또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그걸 같이 지내고 이러면서 이제 얘기가, 이 말이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어떤 인연과 조건이 없이 무작대고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상황이 되면 그 상황에 맞는 말이 그때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야지 그런 걸 생각한 적이 없단 말이죠. 근데 이제 말이 오고 가고 하다가 보면 이게 이런 말도 나오고 저런 말도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백봉생 계실 때도 아침에 이제 같이 선생님 모시고 선원에 있을 때 아침에 이제 자고 아침에 문안 인사를 드리러 가거든요. 문안 인사를 드리러 가면 삼배를 하고 거기 쭉 앉는단 말이죠. 학인들이 같이 합숙하고 있는 학인들이 먼저 그때 선생님이 이제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런 말씀은 굉장히 일상에 있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법회에서 하는 공식적인 이런 말이 아니라 굉장히 사소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말이 그때 이제 또 많이 듣고 그렇게 이제 저희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9월 달에는 9월 24일이 제가 이제 문자에도 보낼 거예요. 왜냐하면 스케줄을 전부 다 작정을 해서 전부 다 참석을 할 수 있어요. 9월 23일이 토요일이고 9월 24일이 일요일이에요. 근데 이 날이 천일결사 회향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천일결사 회향을 하면서 일요법회를 할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주말 정진을 하고 그래서 9월 달에는 둘째 주가 주말 정진이 아니고 여기가 넷째 주인가? 넷째 주가 되던가? 셋째 주가 됩니까? 23일이 셋째 주입니까? 넷째 주지요. 네 번째 토요일이 되죠. 네 번째 토요일. 그래서 9월 달에는 이렇게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카페에 법회 일정에 올라가 있습니다.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그 다음에 10월 우리 6, 7, 8일입니까? 금토일 6, 7, 8일 도봉산 천축사 도봉산에 있는 천축사에 허공보기 야외 정진을 갑니다. 2박 3일로 여기에 별일이 없는 한 정말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때 파도 보러 가기도 했고 근데 이번에는 허공 보러 갈 겁니다. 그러면 공부에 정말로 많은 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6, 7, 8일 이제 세부적인 거는 공지가 나갈 겁니다. 공지가 나가고 이제 접수도 이제 어디로 접수를 하라 또 금액은 얼마다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그래서 6, 7, 8일 그래서 9월 23일, 24일을 좀 비워두시고 10월 6, 7, 8일을 좀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정진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에 이 말 한마디 제가 이 책을 편집을 할 때 공부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나름대로 순서를 잡아서 이거를 해놓은 겁니다. 선생님 본문을 편집을 해놓은 겁니다. 선생님 본문을 금강경 본문 한 30개 정도를 가지고 이 책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본문에 나오는 거를 지금 공부를 하려면 어떤 순서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를 먼저 줄거리를 잡아서 목차를 잡아서 거기에 알맞은 이 본문을 가지고 와서 그 본문에 대해서 본문을 먼저 보고 그 다음 그 위에다가 질문을 넣은 겁니다. 이 책이.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거를 보면 공부하기가 좀 더 이게 요점이 잘 파악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책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한 번만 읽지 마시고 두 번도 읽고 세 번도 읽고 이렇게 하면 지금 하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할 것이다. 이걸 꾸준히 하면서 이 책을 딱 보면은 한 번 읽을 때가 다르고 두 번 읽을 때가 다르고 세 번 읽을 때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냥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할 것이다 하는 모습 공식을 안 하고 이 책을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의 인연과 조건 그 이상은 볼 수가 없지요.
자기의 인연과 조건이 변화가 돼야, 그 갭이 생겨야 그만큼 이게 시야가 넓어지겠죠. 그래서 제일 처음 볼 때는 자기의 인연과 조건, 현재의 인연과 조건으로 이 책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인연과 조건 하에서 이 책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요만했다고 하자. 요만했다고 하자.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꾸준히 모습 공식을 하고 내가 정진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만큼 변했어요. 인연과 조건이. 넓어졌단 말이야. 그러면 요 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 갭만큼 이해가 돼요. 여기에서 이해가 되는 것보다 여기서 한층 깊이 이해가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의 인연과 조건이 정말로 사라져. 사라져서 텅 빈 허공이 돼. 그러면 백공 선생님 말씀이, 여기 나오는 부처님 말씀이 뭔 뜻인지 그때는 진짜로 아는 거죠. 진짜로 아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라요. 자기의 인연과 조건으로 전부 보고 듣고 해석을 하게 돼 있거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이 바운다리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바운다리를 어떻게 한다? 자꾸만 없애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책이나 경전을 읽으면 바로 부처님과 소통이 되도록. 지금 이 책을 읽는다고 해서 소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자기의 인연과 조건, 지어진 것을 놓았을 때 소통이 가능해요. 이게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안수림 씨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고 것이다 꾸준히 하고 있죠. 네. 좀 편해졌죠. 좀 편해졌죠. 내가 편해진 걸 강요를 하고 있나? 좀 편해졌습니까? 실제로 내가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예, 예. 자꾸만 하십시오. 자꾸만 하면 그것이 금방은 몰라도 조금씩 변해가지고 1년이 가서 되돌아보면 많이 변해있고 2년이 가서 되돌아보면 많이 변해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남이 자기의 사고방식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은 남이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하는 수밖에 없어요. 물론 앞으로 과학이 더 발달되면 거기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쭉 뽑아가지고 칩에 넣어가지고 여기서 싹 조작을 해가지고 다시 꼽으면 좀 달라질래나? 그래도 그 인연과 조건에 하에서 행동을 하게 되죠. 근데 우리는 지금 법신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것은 모든 인연과 조건을 다 뛰어넘는 그런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83쪽 할 차례던가? 허공이라는 말도 이거 할 차례죠. 저기 책 없으면 한 개 갖고 왔어. 그 뒤에, 갖고 왔어. 책 없는 사람은 한 개 갖고 왔어, 보세요. 자, 83쪽에 이거 여기서부터 읽어야 되겠네. 81쪽이에요. 그 밑에 백봉 선생님 거기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0쪽 그 3쪽 거까지요. 자, 시작. 어쩐지 여러분이 이유를 인해서 단단히 알아두세요. 옳지 엉망과 나를 알아주시다. 이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건 색신이라며 나의 없인 자리는 하늘과 땅이 나에게 전부가 있다. 이렇게만 아십시오.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요. 거짓말하면 내가 여기서 설법할 수 있으니까 설법했습니다. 보고도 또 말하는 이놈 아무 모습이 없어요. 보고 이놈 아무 모습이 없어요. 색신은 어머니의 배를 위해서 하지만 보고도 또 말하는 이놈은 그 마음 그대로가 호공이에요. 그러니 내가 지혜를 잔뜩 짜낸다 하더라도
이상 말이 안 돼. 내가 이러한 우리의 성품 자체를 엉망행위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이걸 개발하기 위해서 근사하게 여기에다 좀 깔짝깔짝하고 저기에다 좀 깔짝깔짝할 뿐이라. 내가 이걸 어찌 말할 수 있겠노? 나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만약 부처님이 이 자리에 오셨다면 부처님을 어떻게 이 자리를 말씀하겠냐 하여 어떻게 말씀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결국 이런 조금씩 방편으로서 하는 일을 들고 자기 스스로 깨닫는 수밖에 도리가 없어. 이건 어쩔 도리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스님들이 처자를 버리고 부모를 버리면서 반하시고 우리가 스님들을 존경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공부를 하고 안 하고 공부가 되든 안 되든 그건 그런 문제로 하고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고맙다고 하는 것이거든. 다른 거 아니요. 다 이유가 있어요. 좌우한 여러분들 단단히 들으세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듣고 있는 그 자리, 그것이 바로 호흡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걸 종합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호흡이 없어. 물론 마음도 없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말을 약속해야 되거든. 호흡이라는 명자를 붙여 마음이라는 이름도 붙여서 우리가 불리자는 말이야. 물론 불리자는 건 거짓이거든. 거짓인 거 알고 우리가 불리자는 거예요. 이렇게 불려나가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몸은 자기가 상승사라 죽고 살고 연속이라.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됐으니 이제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참으로 진지하게 생각하면 우리의 주인공은 보고 듣고 말하는 이놈인데 아 그렇구나. 그런 놈이 바로 호흡이네. 그러면 나도 호흡이네. 호흡이라는 것도 빌려온 말이라. 이걸 호신이라고도 하는데 아 호신이란 말도 빌려온 말이구나. 그런 생각이 나지 않겠어요?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거기까지요. 81쪽 한번 보십시오. 몸뚱이가 있으면 몸뚱이에는 시공간이 들러붙어요. 왜냐면 모습이니까. 그렇죠? 몸뚱이는 모습이거든. 모습이니까 뭐가 달라붙어? 시공간이 달라붙어. 시공간이 달라붙으니까 처음과 끝이 있어. 시작과 끝이 있다.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시작을 생이라고 하고 끝을 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생사의 뿌리를 아는 것인데 생사의 뿌리를 알려면 몸뚱이는 생사가 붙어 있으니까 몸뚱이가 만약 나다 하면 죽었다 깨도 생사의 뿌리를 못 찾아내는 거죠. 그렇죠. 근데 몸뚱이가 변한다라는 이 뜻이 그렇게 어려워요. 이걸 아는 것이. 일각거사님, 네. 몸뚱이 변하는 거 아는 거 쉽습니까? 어렵죠. 어떤 점이 제일 어렵습니까? 네? 그냥 몸통이 까먹죠. 네. 그렇죠. 도경거사님은요? 몸뚱이가 만약 변한다는 걸 알면 진짜는 깨달음이거든요. 몸뚱이가 쉬지 않고 변한다. 나는 것도 변하는 것이고 지금 자라는 것도 변하는 것이고 우리 저기 민준이가 지금 6살이거든요. 여기 계시는 분들 준민이 민준이라 준민이 민준이는 어느 이름 말인가 봐. 이름이었던 건 준민이. 진짜 발음 어렵다. 니은이 붙어가지고 그죠? 그래서 준민이 아까 지금 6살인데 우리 여기 6살 안 지나고 지금 50, 60 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6살 지내왔어요. 6살을 지내서
지금 30도 되고 40도 되고 50도 되고 60도 되고 70도 돼 있거든요. 그게 변하는 것이거든요. 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변하는 것은 나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한 찰나도 쉬지 않고 변하기 때문에 어느 것을 붙들고 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모습을 보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몸뚱이가 변한다라는 것이 정말로 마음에 와 닿으면, 정말로 허공호수에 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몸뚱이가 변한다 이렇게 하면 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지 수림씨? 몸뚱이가 변한다를 안다라고 생각을 해서 몸뚱이가 변하는 것을 알아볼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 뭐 그런 거 아니야? 이러고 넘어가버려. 한번 알아볼 생각을 안 해. 몸뚱이가 진짜 변하는가 한번 알아보자. 몸뚱이가 변하는가 진짜 관찰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안 해. 몸뚱이 변한다. 나 알아.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정말 맹점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연과 조건에 따라 모습 변한다고 것이다. 생각이 변한다? 그러면 휴유거사님 그냥 냅두세요.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냥 지 혼자 놔도록 냅두세요. 예. 어른이 애를 데리고 오면 어른이 괜히 불안해하거든. 여기 혹시 분위기도 근데 냅두세요. 괜찮 잘 놀고 있구만. 그래서 몸뚱이가 변한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몸뚱이가 변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없다와 같거든. 진짜로 느끼면 무아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무아의 도리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요. 무아의 도리로 가는 거라고. 무아의 도리로 가면 뭐가 돼요? 무생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엄청난 이치예요. 남바가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무엇에서 시작하냐? 몸뚱이가 변한다 해서 시작을 해요. 근데 몸뚱이가 변한다는 건 진짜 어려운 말이에요. 왜? 몸뚱이가 이미 내거든. 여기서 한 발짝도 안 물러서거든. 특히 잘 나갈 때 몸이 안 괴롭고 또 주위의 사정이 잘 나갈 때나 그래 나는 몸뚱이가 내가 아니고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나지 이랬는데 몸뚱이가 좀 아프고 주위의 사건이 꼬이기 시작하면 바로 달라붙어 버려요. 바로 몸뚱이에 달라붙는다고. 1초도 그거 안 하고. 니 언제 공부했더나? 그지? 니 언제 공부했더나? 그렇게 돼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것이 깊이 고정관념이 뿌리 박혀 있는지를 잘 알아서 허투루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윗바사나 보면 사념차라 해가지고 하나를 다 붙잡아서 공부하는 이유가 그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이거 몸뚱이가 변한다는 거. 몸뚱이 변하는 걸 알면 더 공부해서 뭐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냥 법신이 돼버리는데, 허공으로서 나가 돼버리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말을 해요. 그럼 이게 무슨 도리요? 변하는 도리예요. 이 지금 근육이 다 움직이고 여기서 작동을 해가지고 여기 신경망을 통해서 다 이렇게 해야 소리가 나와요. 소리가 나온다고. 소리도 외부의 환경도 적당한 압력과 적당한 공기 이런 것이 다 있어야 음파가 전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을 하고 듣는다는 것은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우리는 너무너무 불가사의한 일을 매 순간 행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의뢰이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런 자리를 가지고 있고 내가 지금 앉아있고 이런 모양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걸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먼저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내를 몸뚱이 변하고 할 것이라고 하니까 몸뚱이 내 아니죠. 아닌데 몸뚱이를 뭐 헌신짝처럼 뭐 버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를 그런데 진짜 나는 몸뚱이가 아니에요. 몸뚱이를 놔둘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의 그 입장은 굉장히 자존감을 높이는 거예요. 정말 존귀하고 귀중하고 정말 보석 같은 나. 거기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공부는. 그래서 만약에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공부예요, 이 공부는. 왜? 나는 그런 아주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함부로 가짜에 타협을 하지 않고 가짜에 휩쓸리지 않고 사도에 휩쓸려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너무나 귀중하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몸뚱이 변한다 올 것이다, 몸뚱이 변한다 올 것이다 하니까 사람들이 몸뚱이를 자기로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자기를 자꾸만 내버리려고 생각을 해.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에요. 몸뚱이는 본래 내가 아니에요. 몸뚱이를 놔둘 수 있는 그 자리가 진짜 나고, 몸뚱이는 하나의 작용이에요. 작용, 인연과 조건으로 쓰는 작용이에요. 그 작용과 이것이 둘은 아니죠. 그래서 아까도 우리 그거 선생님 법문 들었잖아요. 부처님이 수만 명이 있다 한들 내가 부처인 줄 모르면 그 부처 뭔 소용이 있냐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거 되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진짜 생각해보면 무서운 말이에요. 그게 무식해도 진짜 고귀한 나의 존재고, 지금 현재로 별 볼 일 없는 나라 해도 굉장히 고귀한 존재예요. 내가 아니면 이 세상 있어본들 소용없지요? 내가 세상이다 이렇게 알아차리니까 세상이 가능한 거예요. 그 가치를 가지는 것이지. 그래서 몸뚱이를 나라고 하면 이런 것이 다 얼그러져. 왜? 몸뚱이는 인연과 조건에 따라 전부 다 쓰이고 있지요. 그러니까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무식한 사람도 있고 괴로움에 허덕이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마음이 어두운 사람도 있고 밝은 사람도 있고 아주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 전부 놔두고 있단 말이죠. 그렇지? 계속 변하면서 놔두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진전에는 그 몸뚱이의 이런 인연과 조건을 쓸 수 있는 아주 고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이 존재가 처음부터 존재가 돼서 이 공부를 해야 웬만한 거기도 흔들림 없이 가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약고 칵 죽어갖고 조금만 이러면 이랬다가 조금만 하면 이랬다가 그렇게 공부하면 언제 갈 거냐. 금방 제가 시작할 때 얘기를 했죠. 어쩌냐게 화상법회 한다고 막 컴퓨터에다가 줄줄이 엮어가지고 막 줄을 꽉 카메라하고 이렇게 해놨대. 지금 아침에 하니까 이게 뭔가니 이게 뭐 없어진 이게 뭐 법회 준비를 하는데 이게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이고 내가 그거 하면서 아까 말했다시피 한 번 하는데 그렇게 벌써 사고방식이 거기 물들어 버리잖아요. 이게 두 번, 세 번, 네 번이 아니라 급 동안 이렇게 몸뚱이가 내다 하고 왔는데 문수로 그거를 일시에 제거를 한단 말이야. 안 되는 거지. 그거를 아예 자기가 딱 알고 있다. 내가 지금 한 짓이 있잖아. 한 짓이 있지 않냐고. 그래서 이때까지는 무슨 습관을 들였어? 중생 습관을 들였어. 중생 습관이 찌들리고 찌들려 있어 지금. 중생은 뭘 중생이라고 하지? 수림씨 뭘 중생이라고 하시야? 중생은 뭘 중생이라고 하지?
곳에 머무를 수 있다. 그게 중생이야. 중생이 가지는 사고방식이라고. 그러니까 결국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둘러본다는 얘기예요. 그죠? 나라는 것이 있고 상대가 있다. 그래서 모습공식 거꾸로 하면 돼. 그것이 중생이 가지는 사고방식의 습관이고 행동이야. 근데 이걸 뭘로 지금 우리가 가려고 한다? 본래 우리의 그 청정한 그 자리로, 본래 나로 지금 되돌아가려고 하고 있거든. 뭐예요? 부처. 그런데 하도 중생 습관에 찌들려 있으니까 방편을 가지고 부처 습관을 들여. 부처인데도 불구하고 부처 습관을 자꾸 들여야 돼, 지금. 부처 습관을 안 들이면 이 중생 습관에서 벗어날 길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요 부처 습관을 들이는 요것이 뭐다? 지금 방편이 중생 습관에서 부처 습관으로 가려고 하는데 요 방편이 뭐다? 모습공식이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할 것이다. 모습공식이다.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자꾸만. 그전에 모습이 자체성이 있고 항상하고 진짜고 머물 수 있다라고 계속 생각하잖아요. 지금 몸뚱이가 변하고 할 것인데 몸뚱이가 진짜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나쁘다 좋다라는 말이 아니죠. 지금 몸뚱이가 내다 하는 것이 나쁘다라는 말이 아니죠. 무슨 말이에요? 뒤바뀐 생각이라는 거예요. 나쁘다 좋다가 아니에요. 뒤바뀐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뒤바뀐 생각이 파생상품을 낳고 또 파생상품을 낳고 막 몸뚱이가 내다는 한 생각인데 거기 파생상품이 너무 많아서 정말 엉뚱한 세계를 계속 형성한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자기는 몰라. 그거를. 얼마나 가당차는 이 세상을 만들고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깔때기처럼 이 세상에 벌어져 있는 거를 요 깔때기 속으로 쭉 집어넣는 거야. 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것이다. 깔때기 속으로 모든 거를 쫙 집어넣어요. 전부 다 깔때기 속으로 자꾸만 집어넣어. 도경거사님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되시면 질문하십시오. 예? 예. 그래서 무엇을 보든지 간에 나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모습은 자체성이 있고 모습은 진짜고 모습은 항상하고 모습에 머물 수 있다.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할 때 전부 다 그것이 바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모든 것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것이다를 자꾸만 해야 되는 거야. 그 수밖에 딴 수가 있나? 그럼 전부 다 머리 칩 빼내서 이렇게 칩 다시 여기서 컴퓨터에서 저장해가 다시 꽂나? 수술을 해서. 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수가 없어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는 도중에도 어떻게 진정심아 하는 도중에도 이 뭔 신나를 까먹는 소리하고 자꾸 의심이 나잖아. 하는 도중에도 말이다. 이거 한참 하고 있어도 니는 안 나더나. 이 소리가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요. 뭐 진짜 이런 게 있어? 신분에도 요즘에는 머리로는 아는데 내가 이거 진짜 아나? 그 생각이 들어요. 진짜 아나? 라고 하면 아는 놈이 알려고 하는 놈이 있지.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내가 아나? 변한다 없것이 해서 그 생각을 어디로? 바탕자리로 돌려보내는 거야. 근데 내가 아나? 이렇게 딱 해서 들어가면 어떻게 돼? 파생상품 난다 막 쫙. 근데 그때 내가 너무 나라는 몸뚱이 나가 너무 알고 싶은 마음이 많이 나거든. 그러니까 모르면은 이거 잘못 가는 거라고 또 요거 기준으로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그냥 쉽소리에 가는 거야. 그래서 딱 일어나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내가 하나 변한다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일어났던 자리로 돌려보내라. 그것은 옳다 그르다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내가 계속 얘기를 하지.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아나? 나 잘 모르는데 이러면 뭐예요? 그러다 잘못됐다 바로 갖다 붙어버려. 1초도 안 걸려. 그러면 이거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게 막 삼지사방으로 쫙 뭐 불꽃놀이 할 때 이렇게 팍 퍼지면서 섬광이 확 퍼지듯이 그렇게 퍼져나가. 그럼 감당이 안 돼. 그럼 어디로 가느냐? 이쪽으로 바로 빠져버려. 바로 간다고. 바로 0.01초도 안 걸려. 그래서 고민을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그 어떤 것이 와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것이다. 근데 정말로 잘 안 돼. 이거 내 힘으로 안 되겠어. 그럼 어디다 넣어버려? 별책부록에 넣어버려. 내 힘으로 이걸 감당이 안 돼. 이러면은 그냥 별책부록에 넣어버려. 넣어버리고 잊어버려. 머리에. 안수림씨, 내가 지금 말하는 거 이해되나? 잘 안 되지? 내가 오늘 한 가지 팁을 가르쳐 줄게. 그러면은 인생 살기가 좀 수월하니라. 인생이 진짜 고통 아이가. 오늘부터 별책부록을 많이 애용해 주십시오. 별책부록. 우리 별책부록으로 재미 본 사람이 많어. 여기에 별책부록을 사는 거는 돈도 안 들어. 다른 거 사려면 돈 들잖아. 보살님 별책부록 한 권 팔고 돈 좀 받으세요. 네. 수림씨한테. 내가 지금 이거를 가르쳐 줄 테니까, 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것이다. 근데 잘 안 없어져, 그게. 그런 거 있죠. 특히 우리, 저 같으면 어릴 때 제가 바다에 빠졌다 죽다가 살아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도 물이 무서워요. 그 기억 때 트라우마라고 하죠, 이거를. 그러고 왜 샤워기가, 내가 절대 샤워기를 위에서 확 이렇게 얼굴 정면으로 안 하거든요. 뒤로 이렇게 하지. 그거 왜 그러냐면 샤워기가 확 오면 숨이 탁 막혀버려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인연과 조건 때문에. 트라우마지. 그때 인연과 조건이 트라우마가. 그래서 내가 그거를 하는데, 모든 사람이 자기가 알면서도 가지고 있고 모르면서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세상을 살다가 보면, 어릴 때 굉장히 뭐 부모하고 떨어졌다든지 안 그러면 굉장히 어떤 어려움을 겪었다든지 하면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 감정을 충분히 소화를 못했기 때문에, 또는 왜 어릴 때 많은 케어를 못 받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케어를 받아야 되는데 케어를 못 받는 상황이 오래가면 그게 트라우마로 남는다고 해요. 상처로. 근데 자기는 몰라요. 그게 어려서. 너무 어리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성인이 되면 어떤 순간에 그것이 밑에 깔고 있지요. 깔고 있으니까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이제 자기도 어쩌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떤 문제가 정말로 안 풀리고 이랬을 때 어디에 넣느냐? 별책부록에 넣어요. 그 안수림 씨도 그런 세대인가? 우리가 저기 뭐고 참고서 사면, 문제집을 사면 문제집이 있고 그 해답집이 있어. 우리가 살 때는 뒤에 붙어 있었어. 그래가지고 딱 사면 해답집 본다고 어떻게 해답집부터 딱 잘라가지고 해서 딴 데다가 놨는데 요새는 따로 나오더라고요. 그걸 별책부록이라고 해요. 해답집을. 그래서 문제가 안 풀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해답집에 넣어. 그 문제를 넣는다고. 어떻게 넣어요? 글을 써서 넣을 수 있나요? 어떻게 넣어야 되겠습니까?
안수림 씨 넣는 거 어떻게 넣어야 되겠어? 별책부록도 모습이 없잖아. 마음으로 된 별책부록이거든. 그러니까 마음으로 거기를 딱 넣는 거야. 이 문제를 별책부록에 넣는 거예요. 넣고 여기서는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문제를 여기로 옮겼으니까 여기는 그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되게 어려운가 보다. 아니 그 문제를 별책부록에 넣었지. 넣었어. 하지만 그 문제를 매일 부딪힌다고 합니다. 그걸 또 넣어. 매일. 그걸 자꾸만 넣어. 자꾸만 넣어봐. 그런데 뭐냐면 여기서 안 잊어지는 거지. 매일 부딪히면서 그래서 자꾸 넣어봐. 한번 해봐. 요거 진짜 대단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딱 넣고 여기서 잊어버려. 여기서는 잊어버린다. 그런데 우리는 늘 그 문제를 마음속에 갖고 있지요. 두려움으로 갖고 있든지 안 그러면 기대되는 걸로 갖고 있든지 계속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를 여기로 탁 넣어서 잊어버릴 수만 있으면 문제 해결이 확실해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거든. 문제를 별책부록에 넣고 아무 생각을 안 하면은 그 문제 해결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해요. 문제를 자꾸 생각을 해야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묻는다고. 안수림 씨도 그런 거 아니야?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자꾸 생각을 해야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냐고. 어떻게 생각해요? 보통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꽉 붙들고 계속 생각하라고 이때까지 우리가 배워왔어. 우리가 늘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 문제를 별책부록에 넣고 여기서 잊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그 문제를 붙들고 있으면 그 문제가 나의 이 바운더리, 인연과 조건 속에서 지지고 볶아. 뭔 말인지 알죠? 근데 이거를 딱 하고 난 잊어버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 이 문제가? 허공 속에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고정된 이 경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해결이 나요, 이게. 그래서 해결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문제를 자꾸만 생각을 해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 자기의 그 바운다리를 못 벗어나. 그런데 요거를 별책부록에 넣고 잊어버리면 시공간을 확 넓어지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그래서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맨날 제가 문제 속에 답이 있다고 맨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번 넣어봐요. 이제 내일부터 오늘부터라도 문제가 있으면 별책부록 좀 많이 애용하십시오. 그러면 사람 살기가 한결 수월해요. 근데 처음에는 별책부록에 넣는 거를 잊어버려. 그래서 못 넣어. 딱 문제가 닥치면 그 문제를 별책부록에 넣으려면 여유가 있어야 되거든. 근데 못 넣어. 못 넣어서 해결이 안 돼. 그때는 왜 있어? 생각이 안 나는지 몰라. 근데 조금 여유가 생기면 별책부록에 넣어야지. 이 생각이 나. 그때 넣어라. 별책부록에 넣어라. 그래서 별책부록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몸뚱이가 변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말이고 너무나 깊은 이치라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고 실제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그렇게 어려워요. 특히 몸뚱이가 아프거나 어떤 내가 나한테 어떤 힘든 일이 생기거나 사실은
우리가 마음이 우울하다든가 밝다거나 이런 것도 다 변하는 돌이거든요.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돌인데 그것이 자기 그거 힘으로 컨트롤이 안 될 때 병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몸뚱이가 변한다라는 것을 몰라. 몸뚱이가 변한다라는 것만 알면 몸뚱이는 내가 아니다라는 나의 묘용이라는 결론이 자기 마음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을 텐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 변한다 것이다. 늙는 것도 보고 아픈 것도 보고 아픈 것이 병원에 가서 낫는 것도 보고 몸뚱이가 괴로운 것도 보고 몸뚱이가 편안한 것도 보고 이런 걸 계속 변하는 도리로 보는 거예요. 자꾸 본다. 관찰한다. 통찰한다. 계속 자꾸 보아야 돼. 보지 않으면 이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보지도 안 봐요. 몸뚱이 변한다? 나 알아. 안 봐. 안 본단 말이야. 보아라며. 봐. 우리 전민이가 일심행 할머니 보듯이 보아. 눈으로 봐. 이렇게 생겼구나. 저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하듯이 보는. 준민이 지금 할머니 보고 있지요? 네.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셨는데 요거는 뭐다? 변하고 인연과 조건에 따라 변하고 헛것인 몸뚱이다. 진짜 나는 이 몸뚱이를 낳을 수 있는 바탕자리다. 하늘과 땅이 나뉘기 전부터 있다. 이렇게만 아십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알 수가 없네. 우리가. 그죠? 이해란 씨. 말마디로는 그렇다. 근데 그것이 내 살림이 아니야. 내 것이 아니야. 백봉 선생님 살림이라 말이에요. 근데 백봉 선생님 살림을 내 살림으로 착각하면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큰일 나. 근데 사람들이 자꾸만 엉뚱하게 생각을 해. 허공으로 서 있나?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내다?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해.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내다라는 걸 알려면 뭐라고? 공리의 요다란 거예요. 보는 내가 없고 듣는 내가 없고 말하는 내가 없는 것이 진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예요. 상대가 떨어진 자리라 말이에요. 그래야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말을 한다 이런데 말하는 내가 없어야지 진짜라고 이게. 그러니까 10만 8천이지. 백봉 선생님이 말하는 뜻하고 내가 아는가 하고는 전혀 아니올시다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를 해서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자기 살림이 되도록 자꾸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안 하면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전혀 소용없다. 전혀 절대 아니올시다. 모든 걸 보고 듣고 말할 때 뭐가 기초가 된다? 자기의 인연과 조건이 기초로 돼서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면 그 인연과 조건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하고 다르게 표출이 되는 거예요. 나는 만약 소주잔이다. 이 사람은 맥주잔이다. 그러면 이 사람 소주잔으로 하는 거는 이 사람 맥주잔으로 봤을 때는 정말 웃기는 거지. 왜? 맥주잔이 훨씬 양이 많잖아. 소주잔보다. 또 더 크게 양동이 인연과 조건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럼 맥주잔 소주잔 다 보면 웃기는 거잖아. 그 사람들 말하고 하는 거 보면 딱 알잖아. 니는 맥주잔이구나. 니는 소주잔이구나. 딱 알잖아. 근데 부처님의 그거는 뭐야? 허공이죠. 허공. 부처님의 그 인연과 조건은 허공이거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인연과 조건이 지금 뭘 하는 거? 허공과 같은 그거를 지금 되밟히려고 하는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인연과 조건 하에서 이것을 해석하고 인식하고 하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요. 만약에 그렇게 이 공부를 한다면 막 그냥 안 하는 게 낫다. 힘 들이지 말고. 그러니까 이 공부는 굉장히 자기의 줏대가 딱 있어야 된다. 용기가 있어야 되네. 용기가 없으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겠냐. 아무리 이렇게 갈 때 넘어지고 자빠지고 할 텐데, 그렇지 않아요? 공부할 때. 그래도 내가 반드시 내가 이 길을 갈 것이다 라는 그런 강력한 결심이 없으면 한 번 넘어져, 1층에서 넘어져, 2층에서 넘어져, 3층에서 넘어지면 그만두는 거지. 그래서 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이 길을 간다. 나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래서 문제 내지는 원이 딱 중심을 잡고 있는 사람은 가. 그렇지 못한 사람은 못 가. 못 가는 거예요. 그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 지금 내가 그런 원도 있지만 내가 지금 되게 아프다. 아프면은 나는 이 아픈 것을 나는 반드시 벗어나겠다. 그것도 하나의 원이 되지요. 원이 돼서 아주 딱 마음의 중심을 탁 잡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와도 내가 반드시 그것을 낫기 위해서 가는 거야. 그것이 어떤 원이라도 괜찮아요. 반드시 중심을 잡아주는 문제 내지는 원을 가져야 돼요. 거기서 하나를 더 하면 문제의식이나 원. 여기. 원이나 문제의식.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의식. 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얼마나 이것이 나에게 간절한가. 이 두 가지만이 이 공부를 계속해서 할 수 있고 이걸 끝까지 파헤쳐 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이거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만약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엄마 배 아파서 나와가지고 오만 음식 다 먹고 너무 생명체 다 먹고 남을 다 좋게 하거나 괴롭게 하거나 남의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수많은 은혜를 받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걸 반드시 내가 갚고 말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하고 아마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사람하고는 벌써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이 몸을 유지하고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엄청난 많은 인연의 도움으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보통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해. 자꾸 자기 불평만 얘기를 해. 이것이 안 되고 저것이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해. 아니라니까요. 여기 태양이 없어 보세요. 우리 당장 다 죽어요. 모든 생명이 다 죽어요. 태양이 지금 식물도 다 죽어요. 그러고 태양이 없으면 여기가 지구가 완전 얼음 덩어리가 돼버리는데요. 좀 크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나는 너무 거대한 은혜를 입고 있는 상태라서 그것이 감이 안 잡혀. 실감이 안 와. 실감이 안 온다고. 병원에 가보세요. 숨 제대로 못 쉬어서 다 이거 하고 있죠? 그죠? 목구멍에 이거 음식 못 넘겨서 어떻게 해요? 목줄 뚫어가지고 다 음식을 넣어요. 정말 먹을 수 있는 힘이 있고 정말
숨 쉴 수 있는 거 대단한 불가사의예요. 정말 몸에 감사해야 해요. 또 그런 음식물들을 제공하는 모든 말하자면 상관관계에 있는 이런 인연들에게 정말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감사노트 쓰자고 하잖아요. 좀 말이 옆으로 삐뚤어졌는데 이번에 내가 그 아름다운 기다림에 그 천일결사 문집에는 써놨어요. 감사노트를 왜 써야 되나? 하루에 1개씩. 안수림지 감사노트 쓰나요? 네. 하루에 1개씩 감사노트를 쓰면 100일을 딱 쓰면 뇌의 구조가 달라진다고 해요. 우리 어저녁에 이렇게 포행하면서 얘기했지. 우리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할 것이다를 자꾸 하면 어떻게 돼? 뇌 구조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뇌 구조가 바뀐다니까요. 뭐 기본적인 틀은 안 바뀌겠지만 그 안에서 그 신경의 뉴런인가 뭐 그런 게 막 전달하는 이런 것들이 달라져 버린다니까 완전히. 그래서 그걸 한 보고서가 있다니까요. 감사 노트를 매일 1개씩 써서 100일이 되면 이게 바뀌어 버려요. 왜? 이건 모습이잖아 뇌가. 그러니까 어떤 형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바뀌는 거예요, 기관이.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 야구 선수가 공을 많이 던지잖아요. 그럼 이게 훈련이 되잖아.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게 힘이 달라지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못 던지잖아요. 그 훈련을 해서 그러거든. 그럼 기관이 달라져요. 이게 모습이라. 이것도 감사 노트도 자꾸만 써. 그리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 모습 변한다고 것이다를 자꾸 해. 그럼 뭐가 바뀌겠나요? 이게 바뀌어버려요. 뇌 구조가 바뀐단 말이에요. 이거는 실제로 보고서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성찰이 돼요.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 이거를 했는데 그 생산품의 그걸 고장률이라고 하나? 그 제품의 고장률? 품질 관리 고장률이 50% 이하로 탁 떨어졌다는 거예요. 5, 6개월 만에. 실제로. 그러면 내가 1000개의 만약에 감사노트를 쓴다. 감사하는 글을 쓴다. 이러면 어떻게? 인생의 고장률이 50% 줄어들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거 자꾸 쓰자 하는데 안 쓰는 거예요. 좀 쓰자고 하면 좀 써보라고. 그냥 한번 써보라고. 일각거사님은 예불은 꼭 열심히 하지. 네. 이제 감사노트 네, 내일부터 거기다 써. 자기는 그거니까 이거 스마트폰 세대니까 스마트폰에 써. 자꾸 쓰라고. 그래서 가장 지킬 일이 예불을 놓치지 말으라고. 예불 그 자체를 놓치지 않는 거는 예불을 딱 하면 마음가짐을 추스린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길로 내 인생이 가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추스리기 때문에 내가 자꾸 예불하라고 하는 거 아침에. 예불하는 사람하고 예불 안 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표가 안 나요. 근데 자꾸 가면 표가 난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허공적에 휙 내던져 졌다가도 돌아오는 끈을 맨날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예불을 하면. 그래서 지금 일각거사님은 지금 몇 회 하고 있다고? 1500회를 하루도 빠짐없이 했다는 거야. 그럼 1500회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같으면 되겠냐고. 인연과 조건이 달라졌는데. 틀려야 맞지 않냐고. 그래야 부처님 법 아니냐고. 진리 아니냐고. 햇만큼 달라져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불. 내가 오늘 꼭 예불을 해야 돼. 예불이 꼭 폼 잡고 안 해도 돼. 길을 가면서도 예불. 이걸 암송을 하라고 하잖아요. 내가 자꾸만. 예불송을 암송을 하라 하잖아. 암송을 하면 길 가다가도 할 수 있고 차 안에서도 할 수 있고 버스 안에도 할 수 있고 또 조금 휴식 시간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게 하루를 딱 이렇게 자기 시간을 보면 그 사이사이에 있는 시간이 무척 많아요. 근데 그 시간을 아무 생각 없이 버리니까 그런데 내가 예불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예불할 시간이 반드시 나타나요. 길을 걸으면서도 할 수 있거든요. 안 되면 뭐예요? 그 지금 스마트폰에 예불 우리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우선은 연결을 해서 귀로 들으면서 걸어가면서 예불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말마디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뭐 변한다고 것이다. 나는 허공으로 나다. 그걸 뭐라고 하냐? 허무맹랑한 거. 그냥 공중에 붕 떠버리는 거. 그런 거예요. 우리 그거 하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려고 진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하려면 하고 이 공부는 말라면 말아야 돼요. 어중간한 거는 안 하는 것만 못해. 왜냐면은 건지에만 자꾸 들어가서 말로만 자꾸 어쩌고 저쩌고 하거든. 그래갖고 자기가 자꾸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해. 그래서 공부를 안 하면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그 아상 하나는 없거든. 근데 추가요 이래. 공부하는 사람 이러면서 추가를 시켜. 공부를 제대로 안 하려면 그만두라 이 말이야. 그만두라고. 안 하려면 그만두라고. 아시당초 공부가 되네 안 되네 괴롭지 말고 그만두라고. 하려면 바짝 달라붙어서 하라고. 바짝 달라붙어서. 둘 중에 하나요.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그거야. 어중간한 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저기 안수림 씨, 우리 준민이한테 물으면 제일 잘 알겠다. 준민아, 너 똥 누고 싶은데 엄마가 똥 누면 똥대로 놔줄 수 있어? 준민이 똥 누고 싶은데, 엄마가 똥 누고 나면 너 똥 안 마려워? 모르겠는데요? 자, 준민이가 배가 고파. 준민이가 지금 배가 고픈데 준민이는 밥 안 먹고 할아버지가 밥 자시고 나면 준민이 배가 불러 안 불러? 잘 몰라? 네, 잘 몰라요. 그럴 수는 있겠다. 아니, 준민이가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르냐고. 할아버지가 밥 자시고 나면. 몰라요? 몰라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남이 밥 먹는 거를 보고 내가 밥을 안 먹었는데도 배부르다 이러면 그걸 뭐라고 해? 멍청하다고 하는 거야. 만약에 내 진짜 배고픈데 내가 대신 밥 먹어줄게 이러면은 달려들어서 때릴걸? 내가 밥을 먹어야지 내가 배부르지 이럴 거 아니냐고. 근데 이상하게 요 공부는 들으면 그걸 지 건 줄 착각을 한다니까. 절대 지 거 아니에요. 지 거는 어떻게 해야 지 거예요? 지가 그 길을 자기 발로 가야 지 거예요. 백공 선생님이나 부처님은 그 길을 자기가 갔거든. 그러니까 자기 것이 됐어. 그 자기 간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거를 등불 삼아서 내가 걸어가야 되거든. 그런데 그 등불이 내 등불인지 착각을 한다니까. 제발 그거 하면 안 돼요. 그거 하면 망하는 길이에요. 그거 공부하려고 우리 여기 앉았나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내 갈 길은 내가 가야 된다고. 절대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이 점을 분명히 하시라고. 하려면 하고 말려면 그냥 이 시점에서 그만둬.
그냥 그만둬버려. 그냥 마음 편하게 룰루랄라고 살아버려. 아이고 내 공부해야 되는데 맨날 이러고 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하려면 하고 말라면 그만둬버려.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둘 중에 하나를 택해. 그 정도 강단 없이 어떻게 이 공부를 하겠냐고. 어림도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 공부를 왜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본인이 갖고 있어야 돼요. 저는 제 경우에는 자유였어요. 자유. 나는 자유롭고 싶다가 내 원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그 내 인생에서 자유롭지 않으면 나는 그냥 이제 죽을 거다. 난 그렇게 생각했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간절하지 않으면 안 돼. 간절한다는 것이 억지로 끄집어 올리는 건 아니지. 자기 스스로 이것이 확고해질 때 여기에 따라오는 거죠. 어디 묘광이도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꼭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묘광이가 지금 5년 됐나? 4년 됐나? 그러니까 만 4년 동안 대구에서 여기까지 매달 주말 정진 하러 오지. 동학의 정진 빠진 적이 거의 없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이. 서울에 있는 사람 주말 정진 하러 안 오잖아. 제대로. 동학의 정진 안 오지 않냐고. 서울에 이렇게 가까이 있어도. 대구에서 자꾸 온다고. 대구에서 한 달에 한 번 꼭 온다고. 난 묘광이 저기 문집 써놓은 것 중에서 내가 되게 마음에 와닿았던 거는 뭐냐 하면은 시간이 자기 시간이잖아요. 자기가 쓰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말 정진을 해야 되겠다는 시간을 자기가 많은 사람이 연계되어 있을 때는 어려워요. 그죠? 연계될 어려운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간은 자기가 쓰는 시간이라 얼마든지 그 시간을 자기가 빼내고 그 다음 다른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나 시간이 없어서 못 가. 그냥 거짓말이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이 간절함이 없어서 그래요. 원과 간절함이 없어서 이거 없이 뭔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뭔 공부. 이 공부는 가지나 치고 잎이나 자르는 공부가 아니야. 이거는 무슨 공부? 뿌리채 흔드는 공부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고방식, 생활습관 이런 것들을 뿌리채 뽑아버리는 거라고. 이게 근데 뭔 수로 깔짝깔짝 해갖고 되겠냐 이 말이에요. 깔짝깔짝 하는 거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래서 수림 씨는 너무 충격받지 마라. 수림 씨는 분명히 난 원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간절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 오는 사람이 이런 말 들으면 공부를 안 하고 갈까봐 무서워하고 나 그런 거 전혀 없어. 왜? 이 공부는 할 사람만 하거든. 공부하자 끄집고 그거는 안 돼.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갈 사람은 가고 올 사람은 오는 거야. 이 공부는. 부처님도 나중에 반야심경하고 공성에 대한 공리에 대한 부분을 법문을 하셨을 때는 앞에 전부 다 법문을 해 놓으시고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에게 이 법문을 하신 거예요. 이 공리에 관한 문제는 소수의 사람에게, 다수 대중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반야부를 설하실 때 거기 인도에서 보면은 거기에 반야부를 설하셨을 때 앉았던 그 자리가 5명인가 7, 8명 앉는 그 자리였대요. 이래 넓은 평원이 아니었어요. 거기에서 법문을 하셨다거든. 그럼 극히 소수의 사람에게 했다는 얘기야.
그게. 그 반야부를 법문을 하실 때 그 앉은 자리가 굉장히 좁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뭐 마이크 시설도 없는데 육성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넓은 데서 할 수가 있나요? 마이크 앰프 시설이 없는데 목소리로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공부를 하고 있다. 자부심을 가져도 좋아요. 그리고 보림선언에서는 딱 정법으로 공부를 해. 그러니까 이런 그 인연을 만났을 때 제대로 뿌리를 뽑아야 돼. 언제 또 만날 거요? 언제 또 만날 거냐고. 만날 수가 없어. 왜냐면 중생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부처 습관을 가진 데 들어오겠냐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백봉 선생 같은 그 눈 밝은 선지식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희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인연을 함부로 버리지 마라. 꽉 붙잡아라. 기회는 뭐라고요? 붙잡는 게 기회야. 붙잡는 게 기회라고. 그래서 함부로 버리지 마십시오. 오늘 사담이 많았네.